새벽의 시골 부엌은 고요했습니다. 낡은 전등이 깜빡이며 불빛을 뿜었고 시멘트 바닥엔 얼어붙은 물기가 반짝였습니다. 정임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찬장 위 낡은 깡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세월에 누렇게 변한 영수증과 함께 오래된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지를 털고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은행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이게 뭐람? 정임은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잉크가 번져 숫자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여보, 뭐하오? 잠에서 막 깬 병호가 헝클어진 머리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정임은 통장을 들고 빙긋 웃었습니다. 이거 봐요. 옛날에 잃어버렸던 그 통장이에요. 그거 아직 있었구먼. 근데 뭐하러 그걸 봐요? 그냥 혹시라도 해서요. 병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때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시절 아니었소. 그 통장에 뭐 남아있겠어.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정임은 낡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오래된 종이의 감촉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정임은 통장을 가방에 넣고 문을 나섰습니다. 은행까지 걸어가면 좀 걸리겠네. 병호가 중얼거리자 정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바람 좀 쐬야죠. 길은 얼어붙어 미끄러웠지만 정임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고 손끝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별거 아니어도 좋죠. 그래도 옛날 생각나네. 길가엔 언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행까지는 걸어서 40분 거리, 낡은 통장 하나가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그녀의 손안에서 무게를 지녔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쥐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햇살이 살짝 빛을 무려 정임은 버스 정류장을 지나며 멀리서 은행 간판을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잊혀졌던 작은 종이 한 장이 지금 그녀의 인생을 바꿀 문이 될 거라는 걸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정임이 은행에 도착했을 때는 문이 막 열리던 시각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직원이 인사하며 어서 오세요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긴장된 얼굴로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실내는 따뜻했지만 정임의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방 속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들었을 때 그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뭐라도 남아있으면 좋겠지.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낡은 표지를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5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전자음이 울렸고 정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구 안에는 단정한 머리를 묶은 젊은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정임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통장인데요. 혹시 아직 남은 게 있나 해서요. 네, 잠시만요. 여직원은 모니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타닥타닥 소리가 조용한 은행 안에 울렸습니다. 정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직원이 잠시 눈살을 찌푸리더니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 계좌는 꽤 오래전에 중단된 상태인데요. 그녀는 말을 멈추더니 모니터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잔액이 남아 있어요. 정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마나 있나요? 잠시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직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20억 원입니다. 정임은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20억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록상으론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여직원은 어딘가 당황한 듯 정임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정임은 말없이 가방 속을 뒤지며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이거 제 이름 맞아요. 틀림없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좀 드물어서요.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임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20억이라니 세상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병우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내가 같이 가자 했잖소. 근데 무슨 일이래? 정임은 그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돈이래요. 20억이라네요. 뭐라고요? 병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통장에 20억 원이 있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행 안의 소음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병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이게 말이 돼요? 정임은 통장을 꼭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어요. 내 이름이 맞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통장은 낡았지만 그 안에 적힌 숫자는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직원이 돌아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금액이 확인되었습니다. 잔액이 정확히 20억 원 맞습니다. 정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병우는 입을 열었다가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인 거요? 그 순간 정임의 가슴 속에서는 공포와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그 돈이 축복인지 재앙인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숫자 하나 20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돈일까? 병우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임은 가방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원도 이름이 맞다고 했잖아요. 우리 거래요. 그게 더 이상하단 말이요. 평생 일해도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 우리 거라니. 정임은 불안한 마음에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문을 닫고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요. 이 동네 사람들 소문 빠른 거 알잖아요. 병우는 통장을 꺼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게 진짜라면 우린 이제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거요? 정임은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죠. 그 돈이 우리 걸 수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낡은 찻잔에 따뜻한 물을 따르며 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요. 괜히 이걸 찾은 게 아닌가 싶어요. 병우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운명이면 어쩌겠소. 하늘이 우리한테 뭘 주려는지도 모르지.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커졌습니다. 정임은 이불 속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빚도 갚고 약값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돈 가지면 화만 불러.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병호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손이 통장 위를 살짝 스쳤습니다. 이게 축복인지 재앙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후회는 안 해요. 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이젠 숨지 말아요. 우리 인생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일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 평범하던 노부부의 세상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시골 마을엔 알 수 없는 바람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 몰라도 사람들 입에서는 은행과 큰돈이라는 단어가 오르내렸습니다. 우체국 앞 평상에 앉은 노인들이 담배를 피우며 수군거렸습니다. 들었어? 어제 은행에서 난리 났대. 누가 통장 찾으러 왔는데 거기 돈이 20억이나 있었다더라. 에이, 그게 말이 돼? 그런 게 어디 있다고. 정임은 시장을 다녀오는 길에 수상한 눈길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 하나가 일부러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임 씨, 요새 은행 자주 가더라? 뭐 좋은 일 있어요? 정임은 놀라서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통장 하나 확인하러 갔을 뿐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날 은행에서 난리였대. 직원들이 뭘 하나 손님이 크게 놀랐다던데. 정임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나 봐요. 전 잘 몰라요. 그녀의 말끝은 흔들렸고 아주머니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병호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임의 표정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알아차렸습니다. 또 무슨 소문이 돌기 시작했구만. 맞아요. 다들 이상한 눈으로 봐요. 그래서 내가 뭘 했어요. 입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 병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돈 냄새에 귀신 같아요. 우리가 뭐라도 숨긴다고 생각하면 그땐 끝장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슈퍼 앞에서 사람들의 대화는 한층 더 과장되었습니다. 그 통장 주인이 그 노부부라던데? 에이 설마. 그래도 그 집 요새 갑자기 말수가 많아졌다더라. 은행에서 직접 찾아왔다잖아.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회관 앞에서 신문을 보던 노인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봐. 장기 미사용 계좌에서 거액이 발견됐대. 이거 그 집 얘기 아냐? 순간 주변의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회관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숨길 수도 없어요. 정임은 묵묵히 서 있었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죠. 그 돈 대체 어디서 온 건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임이 수화기를 들자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은행 통장 주인 되십니까? 그 돈 조심하세요. 뚝 전화를 끊는 소리만 남고 정적이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며칠 후 마을엔 봄 햇살이 잠시 스쳤지만 정임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당에서 빨래를 걷던 그녀는 대문 밖에서 낯선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 댁이 김병우 어르신 댁 맞습니까? 남자의 낮고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임은 순간 빨래 집게를 놓치며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 구두는 반짝였고 손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행 자산관리팀 이대훈 과장입니다. 그의 명함에는 반듯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병호가 마루에서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은행에서요? 무슨 일로 오셨소? 이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최근 어르신 명의의 장기 미사용 계좌가 확인되어서요. 절차상 직접 방문하여 신원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병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그 통장이요.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가 아내가 찾았지요. 이대호는 통장을 받아 유심히 살펴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계좌는 일반 계좌가 아닙니다. 관리 기록이 수년간 공란이에요. 정임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해
이 돈은 그냥 꺼내 쓰실 수 없다는 겁니다. 법적 확인이 필요해요. 정임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지만 이대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조용히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런 일은 소문나면 좋을 게 없습니다. 이미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더군요. 병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누가 아는 겁니까?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심하세요. 그는 명함을 건네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연락을 받으시면 저에게 바로 전화 주세요. 이대훈이 돌아가자 정임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여보, 저 사람 진짜 은행 직원 맞을까요? 병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명함은 진짜 같았지만 뭔가 수상했어요. 아무리 은행 일이라도 이렇게까지 찾아올 리가 있나? 그는 대문 쪽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 우리 돈을 알고 온 게 분명해요. 해가 기울 무렵 마당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정임은 통장을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누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때 멀리서 자동차 시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흘길 끝에서 검은색 차량이 천천히 움직이며 이들의 집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문 사이로 희미한 눈빛이 비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놈 분명 어제 봤던 차요. 정임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계속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린 이미 누군가의 눈에 들어갔어요. 그녀는 가방 속의 통장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녀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구석 한쪽에 희미하게 덧칠된 이름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금주 변경 1997년 월일. 그리고 그 밑에는 지워진 듯한 낯선 이름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도현. 정임은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거실로 나가 병호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요. 이름이 우리 이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병호는 담요를 두른 채 자리에서 일어나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강도현이라 그 이름 낯이 익은데.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 안 나요? 그 사람 옛날에 우리랑 같이 일하던 청년이었잖아요. 은행에서 일한다고 자랑하던 사람요. 병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갑자기 서울로 올라갔었지. 그런데 왜 우리 이름으로 바뀐 거지? 두 사람은 낡은 서류를 다시 뒤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병호와 정임, 그리고 그들 옆에서 웃고 있는 남자 강도현. 병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라니, 그럼 이 돈은 혹시 그 사람이 남긴 건가? 정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우리 이름으로 숨겨놨을까요? 게다가 은행 직원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 대문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호는 불을 껐고 정임은 손전등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헤드라이트 빛이 스치더니 곧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네요. 정임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병호는 통장을 움켜쥐며 말했다.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니오. 뭔가 숨겨진 사정이 있어요. 정임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 돈이 우리를 살릴까 아니면 망하게 할까?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통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 마당의 개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병호가 살짝 창문을 열어보니
누군가의 그림자가 담장 너머로 스쳐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 병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정임은 한숨을 내쉬며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죠. 탁자 위에는 통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여보, 이제 그만 돌려줘요.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돈, 우리한테 올 돈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병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 돈이 생기고 나서부터 우리 인생이 불안해졌어요. 그는 통장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버릴 수도 없어요. 이게 누군가의 유산이라면 돌려줄 방법이라도 찾아야지. 정임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은행에 가서 다시 확인해요. 이대훈이라는 사람 말고 진짜 은행 직원한테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낡은 버스를 타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은행 문을 열자 공기부터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 봤던 여직원이 그들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병호는 통장을 내밀며 낮게 물었습니다. 이 통장, 이대훈이라는 사람이 와서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 했는데요. 그 사람이 정말 귀은행 직원입니까? 여직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대훈이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저희 직원 명단엔 없습니다. 순간 병호의 손에서 통장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임은 숨을 삼켰습니다. 없다고요? 네, 자산관리팀도 본점에는 있지만 지점에는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좌 며칠 전에 외부에서 접속 시도가 있었어요. 정임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누군가 이 통장을 찾고 있다는 거네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은행을 나오는 길,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가방 속 통장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우리를 속였어요. 아마 강도현과 연관된 사람이겠죠. 병호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이젠 분명해졌어요. 이 돈은 함정이에요. 우리가 손 떼면 끝이에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병호는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 통장 경찰에 맡깁시다. 그리고 이 집에서 며칠 떠나요. 누가 우릴 지켜보는 게 분명해요. 정임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이 돈에 미련 두지 말아요. 우린 평생 가난해도 괜찮았잖아요. 서로만 있으면 됐죠. 그녀의 눈가가 붉게 젖었습니다. 병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이젠 욕심 부리지 말아요. 그는 통장을 봉투에 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돈을 놓아줘야 할 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잠든 새벽 집 앞 흙길에 다시 검은 자동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안의 인물이 창문을 내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들이 아직 가지고 있군.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그는 통장이 든 봉투를 품에 안은 채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곧 정임이 부엌에서 나와 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가는 거예요? 그래요. 이 돈, 이제 우리 손에 있으면 안 돼요. 병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경찰서 안 담당 형사는 통장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고 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강도현 씨,
20년 전 실종 신고가 돼 있네요. 이 통장은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겁니다. 정임의 눈이 커졌습니다. 실종이요? 죽은 게 아니라 사라졌다고요? 네. 지금 본청에서도 조사 중입니다. 혹시 낯선 사람에게 접근받거나 연락받은 적 있나요? 병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은행 직원이라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대훈이라고 명함도 있지요. 형사는 명함을 받아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짜입니다. 최근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계좌 주인을 미끼로 접근해서 돈을 빼돌리는 수법이죠. 정임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까지 온 그 사람은 도둑이었네요. 병호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놈이 그날 밤에도 우리 집 앞을 돌았을 거요.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분간 조심하세요. 필요하면 순찰차를 돌리겠습니다. 그 말에 정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후 사건은 신문사회면 구석에 작게 실렸습니다. 시골 노부부 장기 미사용 통장 통해 금융 사기 마가.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대단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돈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정임과 병호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자 마당에 매화가 피었습니다. 정임은 햇살 아래 앉아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호가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결국 잘 넘겼네요. 그러게요. 돈은 잃었지만 마음은 되찾았어요.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돈이 우리한테 오지 않은 게 어쩌면 축복이었을지도 몰라요. 병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이요. 정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우리 인생 그래도 잘 살았죠. 그리고 그 순간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떤 부자보다 부유했습니다.